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제33회 뉴질랜드 총기 테러 발생,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폐지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젠가요? 아침에 인터넷에 뉴스 속보가 하나 떴죠.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 처치 발음 안 되네. 치치라고 불리죠. 거기서 그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두 군데에서 호주계 남성이 총기 난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십 명 죽은 것 같고 또 다친 사람도 꽤 많은 걸로 압니다. 제가 사실 호주나 뉴질랜드 이민에 관심이 많아서 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호주는 이제 이민길 막힌 것 같고 뉴질랜드는 좀 있으면 막힐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여지가 있네요. 근데 알아보니까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뉴질랜드는 중국계랑 인도계 이민자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큰 도시인 북섬 오클랜드에는 그 등록된 성씨가 절반을 차지하는 게 중국계랑 인도계 성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시아인지 백인 나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들 보면 그 상류층은 아닙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다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 상류층 기득권들에게 유리하니까 실시하는 겁니다. 자신들한테. 자본주의 국가니까요. 그런데 비교적 초소득자 아니면 현장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옴으로 해서 일자리 자체가 좀 뺏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중국계들이 좀 시끄럽잖아요.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이며 건물이고 다 사면 땅값 오르고 또 그들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겠죠.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도계들도 좀 인식이 안 좋잖아요. 사람들 안 좋다는 인식. 또 그들은 또 자기들끼리도 모이면은 계급을 나누고 다 파악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존의 서민 계층 같은 경우는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다문화 정책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탐탁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 이게 사실은 제가 95년 6년만 돼도 국제결혼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국제결혼이란 건 다문화 정책 안에서 보면 하나에 불과하죠.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내자 그런 게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문화 하면 아직도 국제결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다문화가 그러면 한국 다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88년인가 9년인가 그때 전두환 정권이 끝마치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때는 그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강력한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많이 투옥되기도 하고 민주화운동 한 축이 사실은 노동운동이었죠. 그리고 그 정교조라고 그쪽도 굉장히 심했어요. 참교육시킨다 하면서 막 데모하고 심지어는 그 따르는 학생들은 혈서도 쓰고 막 그랬었죠. 그때 저 학교 다닐 때 해직 교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90년대 초에 다 복직되고 했지만 아무튼 그때 좀 문제가 컸어요. 그때 그 LG 그룹 전신은 금성이죠. 금성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노태우 대통령이 돼서 그 89년인가 그때 6월 달에 무슨 투쟁 같은 게 있으면서 아무튼 그 노동조합 폭넓게 인정하고 임금도 올라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사업 못하겠다 이런 말까지 남았어요. 사실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했던 시기인데 문제되는 발언이었죠. 근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보다 좀 유약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뭐 신동아라는 잡지에는 물태우, 불태우 뭐 이런 식으로도 기재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노동운동 시작되면서 그 산업연수생인가? 그런 제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도도 했고, 김영삼 때 많이 들어왔죠. 근데 말은 그럴싸한테 저임금 노동자 쓰자는 거였어요. 동남아에서 왔었고, 그게 언제 주춤했냐면, IMF죠. IMF가 97년도 10월인가 11월 때, 그때 이제 김영삼 정권 말기였는데 IMF 되면서 이제 공장이 많이 문 닫으니까 다들 다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춤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구조조정 많이 하고 계약직, 그다음에 파견사원, 그다음에 뭐 은행 완전히 그냥 갈아엎고 메가뱅크로 만들고 있었죠.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하면서 결국 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다가 그때만 해도 불법 체류자 단속은 똑바로 했던 것 같아요. 조선족들이 나와서 불법 체류자 단속 때문에 좀 문제가 된 조선족들 잡혀간다 그런 뉴스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 다문화가 조금 제가 아쉬운 게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당시에 그 조선족들 들어올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들어와 있어요. 여기 뭐 국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풀려서 그냥 마구 들어오게 됐어요. 중국에서 신분증 위조해서 들어와도 막을 길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선족들이 좀 타운을 형성하고 좀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족 불법 체류자들이 데모했어요. 쫓겨내지 마라, 단속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한 말이 재밌죠. 참 걸작이죠.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잘 피해 다니세요. 이랬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냐? 단속하는 곳에 전화를 줍니다. 몇 시에 단속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법 체류자는 도망가고 없죠. 그러면서 조선족이 확 풀렸습니다. 조선족 흑사파도 확 풀렸고, 저는 정치 논쟁할 생각 전혀 없는데, 저는 사실 그대로 노태우 시절부터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서.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노무현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다문화 선언했죠. 국기에 대한 경례에서 민족도 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피를 섞는 것도 뭐 세계화하고 뭐 어쩌고 막 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다문화 자체는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거는 정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이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기득권들은 다문화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진작도 해야 되고 인건비가 낮아져야 되니까 또 필요하고 뭐 정착시키려고 하고 하니까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심지어는 뭐 이자스민입니까? 그 사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시켰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공직을 낮은 단계부터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역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아마 삼성 쪽에서 압력을 가해서 이제 한 걸로 아는데 위에 자리부터 그냥 마친 거죠. 그래서 거부감을 좀 없애려고.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결국 다문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문화 정책 안 한 일본은 어떻게 되냐? 일본이 옛날에 법을 터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때 일본에서 어떻게 되면 정부 학계 교수들이 정부 학계 그다음에 기업 종사된 기업계에서 잠재적으로 보면 미래에 사회적 부채가 된다고 해서 다문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도 밖에 나가고 다 나갔죠. 그래서 뭐 여기는 핵심 기초 소재나 뭐 이런 쪽이 아직도 있으니까 수출을 하고 또 일본은 또 1억이 넘으니까 내수로도 버티는 건데 지금 일본 어떻습니까? 난리도 아니죠. 그런 정책을 썼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정착시킨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문화를 하긴 해야 돼요. 다만 노무현 때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건 문제죠.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지문 날인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범죄 현장 가면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달들도 험한 일 시킬 때는 조선족 시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 지문도 없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해도 범죄해놓고 외국으로 빼돌리면 되니까. 하기나 요즘은 조선족도 비싸게 받는다고 파키스탄 사람 시킨답니다. 그리고 출국시키고. 아무튼 이렇게 관리 자체가 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문제지만 다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혼혈 문제인데 사실 다 우리 혼혈하죠. 그래서 혼혈 갖고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관리가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번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테러처럼 그 이슬람교 사람들에 대한 그 적대감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요즘 이슬람교 쪽 많이 들어오게 있죠. 또 할랄 음식 만든다고 익산에다 무슨 단지 만들고. 근데 그들이 이제 와서 우리 식문화를 보고 가만히 있을까도 좀 걱정입니다. 우리 돼지고기 없이는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여기 국적 얻으려고 또 이런 짓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지적 장애가 있다거나 뭐 이런 여자들한테 환심을 사서 결혼하고 국적 취득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한 후에는 자신들의 관습이나 전통을 강요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다문화 정책은 지속되긴 돼야 합니다. 다만 관리는 정말 필요하고 우리나라 그 문화와 외국 문화가 적절하게 조화돼서 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고안돼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당초에 43회는 개천에서 용이 나서는 안 되는 이유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건 44회로 미루고 이걸로 43회로 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전 대본 없이 한 번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드리는데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좋아요를 안 하더라도 구독은 좀 해주십시오. 구독자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인생 고민도 좋고 에피소드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 궁금증. 그걸 게시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작성해 보겠습니다. 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